오토 볼 스트라이크 어떨 것 같으세요? 야구 낭만의 시대가 끝났죠. 낭만은 없어요. 영원히 네이버에서 야구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 차이가 좀 많이 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게 샀을까? 아 우리 그 얘기도 해야죠 오늘. 뭐 어떤 피치클락.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피치클락이요. 네. 지금 안 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거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차피 로봇 심판 스트라이크 존 볼 판정은 가는 건데 네. 피치 클락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어렵죠. 예. 어렵죠. 예.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아니 뭐 여러분도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다. 네. 네. 피치컴을 저희가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치 클락만으로 그렇죠. 이 시간을 네.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피치 클락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예. 다수의 의견. 생각보다 이 사인 전달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그렇지, 걸리죠. 그렇지. 예. 어떻게 거기서 예. 그 시간 단축을 어떻게? 포수 사인도 내야 했어요? 되고 음. 주로 작전 사인도 맞아. 내야 되고. 음. 근데 이 오토 볼 스트라이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캐스터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 ABS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하는 스트라이크 존을 방송사에게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납득이 네.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트라이크 존에는 이게 빠졌는데 ABS에선 스트라이크라고 했어. 근데 그 스트라이크 볼에서 공 하나 반 개 차이로 시청자분들 밤새도록 싸우거든요. 이게 스트라이크였냐, 그렇죠, 볼이었냐 이거 놓고. 그렇죠. 근데 우리 쪽엔 스트라이크인데 얘네 쪽에는 볼이야. 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중계방송 화면상에 나오는 그 스트라이크 존을 기록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방송국이 구매를 그렇죠. 해서 보여드리는 시스템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볼이라고 했는데 우리 거엔 볼이었는데 이쪽 그 공식에는 스트라이크가 잡히면 그냥 ABS에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걸 봐야죠. 그렇죠. 그걸로 통일이 돼야죠 이제.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절대적인 스트라이크 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중계 방송을 통해서도 제공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하여튼 이제 이걸로 싸우는 일만 없다면 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건 찬성합니다. 예. 심판위원들이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던 부분을 덜어내고 네. 다른 쪽에 조금 더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게 많은 팬분들이 사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그 저희 중계 방송 화면에 이게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존은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예. 거기에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를 안 줬다. 그러면 이제 팬분들은 이제 거기서 혼란이 오고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가끔 그거를 이제 중계하는 캐스터나 해설자가 왜 저거 스트라이크 들어왔는데 저 오심이라고 말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그 얘기만 중계 방송 내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또 그런 게 또 나올 텐데 그때마다 그걸 얘기하면 사실 중계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그게 야구의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예. ABS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한켠으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뭐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뭐가 아쉽냐면 야구라는 스포츠는 구기 종목은 유일하게 사람이 나가서 사람이 들어와서 득점으로 인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심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 폭과 상하 위아래 폭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야구를 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우영 주심이 설 때하고 이준혁 주심이 설 때하고 존이 좀 달라. 아 정우영 심판은 약간 하이볼 쪽을 좀 관대하게 봐. 근데 이준혁 심판은 몸 쪽에 대해서도 약간 낮은 존도 관대하게 봐줘. 뭔가 그날 주심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프로야구 우리 KBO 리그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KBO가 칼을 빼들어서 먼저 ABS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는 절대적인 찬성을 합니다만 좋은 거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뭔가 그 버려야만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은 좀 해봐요. 네. 야구 낭만의 시대가 끝났죠. 그렇죠. 네. 낭만은 없어 이제. 네.
근데 뭐 논란이 많아도 결국 적용하면은 다들 영원한 게 없어요 정말. 영원히 네이버에서 야구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네이버 스포츠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야구의 인기에 네이버가 그동안 공헌한 바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2008년에 4개 구장 동시 중계 시대가 처음 열렸는데 2008년에 그때 네이버가 이제 함께 붙으면서 정말 야구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또 그 시즌 그 2008년에 올림픽 우승까지 하고 그 당시에도 중계를 선배님 했죠. 하셨던. 예. 저 19번째 시즌인가 그래요. 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갑자기. 사실 그 전까지 네이버랑 다른 그 컨소시엄 네. 네이버와 다음과 또 SK, 네. KT, LG, 통신 3사 네. 이 컨소시엄이 5년 1,100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1년에 220억이었다는 예. 거잖아요. CJ E&M이 가져가면서 400억으로 연간 400억. 예, 연간 400억 가량으로 그냥 알려지고 있어요. 예. 예. 세부사항 조율을 마무리하면 이제 CJ E&M이 이 디지털 중계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 뭐 CJ E&M이 인터넷에서 포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티빙에서 당연히 생중계를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OTT 중심으로 미디어가 다 가는 거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네. 된 것 같고, 예. 네이버로 이제 그동안 상당수의 야구 팬분들이 다 봐오셨을 텐데 이 변화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팬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크죠. 근데 KBO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돈 차이가 좀 많이 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게 샀을까?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SK, LG, 아프리카로 이번에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4개 회사의 컨소시엄인데 돈을 너무 많이 안 썼다. 아 이쪽이 안 쓴 거다. 근데 사실 결국 이제 입찰 방식이니까 결국은 돈의 액수가 그 콘텐츠를 향한 의지잖아요. 의지를 CJ가 보여준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예. CJ E&M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건데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KBO 리그의 고정 시청층이 있다 보니까 전 경기를 티빙을 통해서 생중계를 노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유료화를 시킨다. 이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5년간 6천 경기의 경기당 평균 시청자 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죠? 22만 2,222명이었어요. 경기당 평균. 경기당 평균. 누적. 오. 상당히 큰 숫자예요. 그렇죠. 상당히 큰 숫자. 한 경기를 한 경기 한 누적. 22만 플레이가 들어갔다 된 거는 나왔다 혹은 들어가서 쭉 보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22만 명 가량의 한 경기를 시청을 했는데 유료화를 안 하겠죠. 그렇죠. 초반에는. 유료화를 초반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초반에는 전량 무료로 일단 기본적인 유입 인구를 만들어 놓고 뭐 그 가운데 일부 뭐 HD 뭐 초고화질 서비스는 그걸 원하는 고객들은 무조건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면서 또 그걸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지난해에 티빙이 했어요. 했죠. 저 티빙으로 봤어요. 네. 이준혁 캐스터는 알고 있어요. 이준혁 캐스터는 알고 있어요. 티빙도 하고 웨이브도 했어요. 그런데 되게 편했어요. 그냥 인터페이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이버가 편하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티빙이나 웨이브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너무 불편했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티빙에서 그 야구 하이라이트를 그냥 드라마 올리듯이 1회, 2회, 3회 이렇게 쭉 올리니까 뭐 좀 그러니까 예전 경기를 보려면 이만큼 그렇지, 내려야 그렇지. 되고. 전혀 이 야구라는 스포츠와 야구를 보던 분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지난해에 티빙의 야구 하이라이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을 데려와서 뭐 수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새롭게 꾸리겠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지금 같은 그런 환경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 근데
지난 시즌처럼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티빙과 관계없이 저희로서는 당장 뭐 달라지는 거 없이 또 올해도 열심히 나가서 중계하고 그럼요. 저희는 언제나 네. 방송이나 잘하자가 제일 큰 목표라 예. 했어요. 새로운 해설자들과 함께 돌아올 2024 시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무 클로징 멘트 하시는데. 아 근데 갑자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KBO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타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와 이런 쪽에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풀겠다라는 게 이제 CJ의 가장 좀 매력적인 카드였고 네, 그거를 지난 5년간 못해서 그렇지. 저희도 그냥 방송사도 저희가 중계한 영상이지만 유튜브에 쓸 수가 못 없었고 썼지. 그래서 뚝뚝 끊기게 편집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계속 그럼 저희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CJ가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좀 많은 점수를 얻은 걸로 알고 방송사한테도 푼다고? 그러니까 그게 개인한테 푸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시청자들한테는 푸는데 저희한테 적용이 안 되나요? 저희한테 적용 안 되겠죠. 적용해주면은 지금까지 안 좋은 얘기라고 있는 거 다 드러내주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그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BS 스포츠 유튜브로 보는데 왜 SBS 스포츠의 중계 영상이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고 뚝뚝 끊기냐.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계약이 그렇게 돼 네, 있고 중계권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네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이 시즌에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 2024년 진짜 야구도 많은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보다 잘 할 거고요. 사실 이 시청률이라는 그런 잣대보다 이제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또 얼마나 더 큰 호감을 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방송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할 건 없고요. 2024년 우리 진짜 야구 팬분들과 진짜 야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서 프로야구 KBO 리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신나는 건강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진짜 야구 SBS 스포츠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고요.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정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붕어빵은 팥.